돈을 이렇게 빌려줘서 처음에는 여기에 투입된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해서 출처를 어디로 돌아갔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그 개운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려준 사람들의 효성 ENG 대표 유성구 씨랑 고영도 김영명이 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지켜봐야 할 사항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 제 일도 하지 못하고 접어든 건 1년을 가까이 매일 출근해서, 그래서 이분들의 진행 과정이나 그 다음에 변제 중이나 중앙성가대에 저희가 잔금 처리날 잔금을 못함으로 인해서 성가대학 가서 한결선님하고 그 법인처장님인가 그분도 계시고 하는데 무릎 꿇은 일도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어봤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억에 남아있는 날이 2015년 2월 16일 설 전전날일 겁니다. 아마 그날이.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디 앞에 나서서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울고 불고, 옆에 계신 사장님도 그렇지만은 가끔 통화를 하면서 그래도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오늘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그 흘러간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채권자인 저희들에게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저는 성남에서 작은 식당을 하다가 지인이 이쪽에 개운사 그쪽에 그 승가대 그 건물에 그 직업훈련학교에 관련해서 그 밑에 1층에 작은 이제 커피숍, 식당 힘드니까 커피숍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저는 이제 한번 보러 왔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승가대 산하협력단이라고 해서 명함을 저에게 다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계종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곳이고, 그래서 의심 하나 할 것 없고 그냥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은 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홍상표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하는 도중에 능력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변제중이가 들어와서 여차여차해서 효성이 ENG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저까지 이제 같이 이제 물려갔는데 저는 사업자까지 다 냈습니다. 그 전대 동의를 그 한결 스님 그 산하협력단 단장 한결이 도장 찍힌 그 동의서를 해줘서 저는 사업자까지 내고 가게를 커피숍이니까 1층 커피숍이니까 한 8평 정도 되니까 인테리어를 빨리 저는 했어요. 다른 저기는 부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작은 가게니까 인테리어를 빨리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14년 8월 달에 계약을 해서 2014년 9월 말일이면 오픈을 한다고 해서 저는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그 가명점 유역 핫도그 거기 유역 핫도그 앤 커피에 가서 저는 그 커피까지 다 배우고 모든 걸 다 조리 다 배우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일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런데 보증금 이제 아까 여기 사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변제중이라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저기서 돈을 이제 다 끌어모아서 하는 과정에 한결 스님이 이제 그 보증금에 이 사람들은 보증금인지 알고 갖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나한테 보시를 어쩌고 해서 거기서 2억을 현금으로 보시를 했다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그 홍상표라는 사람이 보시를 그때 했을 때 그 녹취까지 제가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 변재정이가 돈이 없는 가정에서 그만큼의 돈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됐어요. 일이 진행이 안 돼서 거기 학교 운영 뭐 인테리어를 하면서 학교를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 했었어요. 계속 했는데 한쪽에서는 이게 돈이 안 돼서 보증금을 걸지 못하니까 계속 한쪽에서는 탄준 스님이 이걸 밀어줄 테니까 돈 얼마 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돈이 새 나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없는 상황에서 더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계속 이제 저는 커피숍을 이렇게 어쨌든 간에 다 마무리가 다 해서 사업자까지 내서 커피를 그 공사 일하는 분들한테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비를 안 주니까 이게 이제 2015년 가을쯤에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돼 버리니까 물도 안 나오죠. 전기도 안 들어오죠. 물과 전기 이런 거 모든 거는 그 전에 그 산하협력단에서 모든 걸 그 밀려 있던 거를 자기네가 다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안 해주고 변재중이한테 학교 측에서 그걸 다 내기를 바라고 항상 뭐든지 학교 측에 다 저기 한 일은 다 돈 나가는 일은 학교 측에 자기네가 해야 할 모든 것도 다 학교 측에 변재중이한테 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죠. 수돗물도 안 나오죠. 저는 어떻게 아무것도 사업자 내고서 모든 물건을 다 사들여 놓고 하던 상황에서 다 모든 게 다 안 되고 그냥 문을 닫아 버렸어요. 문을 닫고 싶어서 닫은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됐어요. 그러고 난 후에 계속 한결 스님이 중간중간 변재중이 말은 한결 스님이 해결을 해준다 해갖고 우리는 마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2016년 3월 달에 한결 스님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공사하신 분들이 막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막 떠들고 천축사에 가서도 시끄럽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결 스님이 2016년 3월 5일인가 저희를 다 모여놨어요. 다 모아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런데 그 앞에서 저한테 아줌마는 왜 여기에다가 이걸 가게를 얻었냐. 그런 생뚱맞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왜? 예? 저는 전대동의까지 다 받았잖냐고. 전대동의 어디 있느냐고. 저한테 여기 있습니다. 소리를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건 내 두상이 아니다. 이거는 공문서 유정과 사무소 유정 이거는 어떻게 할 거다. 이건 누가 받아왔느냐. 저는 여기 학교에서 했으니까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하시는 말이 아줌마는 그 홍학장 인물 좋던데 인물 보고 여기 그 사람한테 여기 꼬여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월척없고 어이없어서 저는 스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존중하고 아주 위로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막막한 사람이에요. 혼자 벌어서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남자를 인물 보고 거기다가 계약하는 그런 미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님이라는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나는 책임 못 집니다.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어째저째 하면서 그러고서 밖에 나와서 이제 가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쭉 나와서 배웅을 하니까 그 스님이 한결 스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변재중이 보고 변재중이 너 여기 보살 저기 차용증 써줘. 그리고 너 책임 못 지면 너 돈 책임 못 지면 네가 데리고 살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또 한 번 월척없고 진짜 막말로 한 대 진짜 저 패고 싶었어요. 진짜로. 응? 진짜 이거는 인격 모독이죠. 어디 내가 아무리 저기 한 여자라고 여자도 요즘 남자 부럽지 않게 일 다 하고 삽니다. 저도 제 할 도리 다 하고 삽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간간히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 그냥 벌어놓은 거 그냥 내 뼈 빠지게 벌어서 요금 모아놓은 거 1억 5천만 들어갔겠습니까? 더 들어갔죠? 그거 큰 덩어리만 1억 5천이지만 제가 2014년 8월부터
지금까지 거기 학교 거기서 매일 왔다 갔다 일이 되나 안 되나 일이 되나 안 되나 저는 그로 인해서 일도 못 하고 있었어요. 어디 내가 직장을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돈을 내가 받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활은 엉망진창이고 모든 게 다 마비죠. 마비인데 제가 가끔 한결 스님이 사회복지이사 장으로 있다고 해서 저쪽에 조계종 그쪽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하고 거기 또 그 건물 옆에 지하 뷔페 식당 그 사장하고 둘이 찾아갔습니다. 거기서도 한결 스님은 저한테 또 인격 모독적인 얘기를 또 합니다. 여기 보살은 생긴 게 부장하고 뭐 부잣집 만화님 같이 생겨갖고 왜 그런 사람한테 당했어? 내가 누구한테 당했습니까? 산하협력단이라고 명함까지 다 해갖고 그렇게 조계종 그 건물에 그런 데다가 했는데 내가 왜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왜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한결 스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옆에 스님은 아니고 양복 입고 계신 분한테 야 멋이야 너 여기 보살 한 달에 500벌이 할 수 있는 거 일 한번 찾아줘봐라.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아유 스님 왜 그러세요? 말 조심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그냥 그러면 자기는 이미 다 모든 걸 다 끝났기 때문에 책임을 못 진다고 하더라고요. 책임 못 진다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왜 참았냐 하면 변재중이가 한결 스님이 어떻게 하던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누나 조금만 참아봐요. 여태까지 참았으니까 조금만 참아봐요 해요. 그리고 나는 변재중이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그거 학교 그냥 보증금 걸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그냥 그런 대로 꾸려갔을 텐데 이놈의 돈이 생돈이 다 엉뚱한 대로 나갔으니까 그 돈 없는 살림에 또 어디서 또 꾸려서 하려니까 2배 3배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꼬여서 주변에 피해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이유는 어떻게 하든 그래도 스님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니까 해결을 해준다 하니까 여태까지 진짜 믿었어요. 믿었는데 지금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여기 사장님하고 한시도 그냥 있지 않았어요. 여기 찾아가보고 저기 변호사 찾아가보고 여기 변호사 찾아가보고 저는 허건날 조계종 앞에 가서 구경하고 찾아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돼서 우리가 다 그러면 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돈을 받아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잘 좀 해결해서 저희같이 불쌍한 사람들 좀 잘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변재중 씨가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그쪽에 가는데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이제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누나 하면서 몇 년 이제 또 미운정 고운정 쌓인 게 있으니까 누나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작년 연말인가 올 초인가 누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더니 후배가 거기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계속 이제 저렇게 되니까 돈을 이제 후배가 돈을 빌려줬대요. 빌려줬는데 일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니까 어디서 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배도 돈을 자기 이제 어디서 사채하고 금방 준다고 빌리는 사람은 원래 금방 줄게 이러고서 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채도 쓰고 은행 이렇게 해갖고 얼마 1억 여기에 들어간 거는 변재중에 얘기하는 건 1억 5천이라고 하는데 1억 5천 외에 또 어떻게 해서 3억인가 얼마 되는 돈을 어떻게 했대요. 그런데 그 후배라는 사람은 참 그냥 편하게 고르게 산 사람이래요. 이렇게 힘든 일을 안 겪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돈이 안 나오니까 사채니까 이자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집 저기로 담보로 했었나 봐요. 아버지랑 같이 사나 봐요. 그런데 아버님이 뭐라고 하죠. 와이프가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속초 모텔 어디에서
어느 날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끔 학교를 왔다 갔다 하셔요. 어떻게 되나. 왜 그다음 보도가 안 됐을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오늘도 변재중이가 저한테 원래 변재중이가 제가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침에 본인 스스로 전화를 엄청나게 했어요. 왜 그런가, 이런 일을 어떻게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누나 어디 가요? 이래서 어디 안 가요? 그랬더니 왜, 그러니까 여기를 커피 마시러 온다는 거예요. 저한테. 저희 집이 성남인데 커피 마시러 온대. 왜 커피 마시러 왜 와? 그랬더니 지금 총무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야. 총무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나랑 여기 사장님하고 뭔 일을 벌린다고 하면서 예,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나 조금만 기다려봐. 저기 이거 뭐 자승스님 뭐 선거니 뭐니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저는 불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승스님 저기 하고 나면 한결스님이 이걸 해준다 했대요. 해결을 해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해결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뭘 저기 할게.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자기한테 모든 한결스님에 관한 모든 게 다 있다. 모든 게 다 있다. 그러면 그 보따리를 나하고 한번 풀어놔 보자. 그랬더니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자기가 기다리는 디데이가 있대요. 이번에 이 선거 끝나고 나서 한결 스님이 자기한테 뭔가를 저기를 안 해주면 자기는 제가 아까 녹취해 놓은 거 있습니다. 뭐 찔러 죽이니 어쩌니 지 죽고 나 죽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한결 스님은 나는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났다.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이미 벌써 내가 산해혐의했다해서 옷 벗은 지가 언젠데 왜 지금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냐. 그때도 제가 작년에도 찾아갔을 때도 한결 스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 변재중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한결 스님이 이걸 관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해결을 해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결 스님이 왜 뭐 때문에 해결을 해준다 하겠습니까? 자기 뭔가가 저기 하니까 해준다고 하지 않게.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뭐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이 흘러가는 거 보면 이런 일이 항상 그래요. 일이 해결된다 그러면 항상 한결 스님이 해준다 했다. 그런데 본인도 그래요. 지금까지 나한테 달콤한 말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일이 만약에 모든 게 무효가 되면 자기는 가만 안 있는다. 칼을 찔러 죽이고 자기도 죽고 다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 피해자들은 다 한결 스님이 해줄 거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변재중 씨를 끌고 와서 같이 하자고 내가 너 보따리 갖고 와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본공사 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좋게 꾸며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변재중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네가 써야 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본공사는 아니었던 거고요. 본공사를 하기 위한 사무실이었던 걸로 판단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8장의 견적서와 도면을 준비해서 정식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였는데요. 계약금은 처음에 잘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금은 처음에 받고 시작은 했지만 돌관공사이고 한결 스님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입주를 해야지만 나머지 잔금을 일시불로 입금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계약서에다가 그 문구를 특약으로 쓰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결 스님실이라고 해서 만들었더니 이번에는 한결 스님실이 너무 차가운 느낌이다. 따뜻한 느낌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자기 비서실도 여자 비서실도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여자 비서실은 유리창으로 만들어서 해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자기네끼리 얘기로는 중국어가 잘 되는 예쁜 여자를 비서로 뽑아서
그 자리에 놓겠다고 하면서까지 저한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급하다고 하고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사까지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 다음부터는 그 아무런 대응이 없으시고 공사 진행 안 되길래 저는 2016년 8월달경에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그 받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현수막을 좀 작게 영세하다 보니까 작게 걸었는데요. 그 한결 스님실을 그 비롯한 3, 4층을 유치권 행사한다고 얘기를 문을 잠그고 걸었더니 바로 자승 스님에게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철거를 안 하면은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그럼 법적으로 조치하시면 어차피 내용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걸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누가 그거를 훼손시켰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변제중은 자기가 안 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변제중에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세월이 갔는데요. 지금 여기 사장님들도 다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많이 힘든 상태에서도 지금 채권자들은 하도업체들은 뭐 하도급 때문에 저한테 이제 붙어가지고 법으로 걸고 해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9살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법원에서 와서 딱지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업체들한테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약서와 견적서와 다 있는데도 저희 하도급법 때문에 저를 발목 잡으면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보면서 일단 하여튼 많은 경험을 했지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는 작은 구매였지만 직원들이 6명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그만두고 저 혼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그 직원들이 저희 이제 커피숍이 이제 밑에 빨리 돼 있으니까 허군달 거기 내려와서 뭐 별다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저는 완전 정보통이었어요. 그 와서 다 얘기를 해요. 뭐 한결 스님이 방을 하나 해달라 했다. 그리고 한결 스님이 학교 이 일을 이런 그 나중에 이제 뭐 스님을 뭐 그만두시던가 뭐 어떻게 되면 뭐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이제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끼리 킥킥 웃으면서 비서는 그 외국어 잘하는 특히 중국어 쪽으로 잘하는 그런 비서 그런 애로 해달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뭐 그냥 저희는 뭐 한결 스님한테 직접 들은 뭐 그건 아니지만 그 직원들은 다이렉트로 직접 그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뭐 일부러 그렇게 말을 꾸며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한결 스님 방이 오른쪽이었으면 나중에 보니까 왼쪽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올라가서 구경하러 갔는데 그래서 아니 한결 스님 방이 여기였는데 왜 이쪽으로 바뀌었냐? 그러니까 스님이 와서 보고 뭐 풍수지리로 뭐 이쪽 방은 별로다 해갖고 옮겨달라 그래갖고 이쪽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하다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기여금에 관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뭐 계약금에다가 사실은 3억 원이면은 잔금까지 보증금의 잔금까지도 다 실행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불구하고 기여금을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돈이 그렇게 처리된 거를 제가 그 돈을 가져간 사람한테 듣고서 아니 기여금은 4억을 해서 잘 되면은 기여금은 뭐 2억이든 3억이든 뭐 20억이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지 기여금은 먼저 달라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하여튼 그렇게 요구를 한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현금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5만 원짜리를 준비하다가 5만 원짜리가 은행에서 다 준비가 안 되는 관계로 만 원짜리 해서 이렇게 박스로
보자기에 싸가지고 들고 간 그 김영명 씨랑 그렇게 이제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준 적인데 지금 그게 찾아보니까 전 핸드폰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핸드폰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장을 해놨었는데.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그러면은 이제 그 한결선님의 그 비서격으로 따라다니는 그 김성광 국장이라고 있었어요.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를 옆에 앉혀놓고 야 돈 세라 그러면서 돈까지 다 10,000원짜리도 다 셌더랍니다.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2억 원이라는 돈을. 그래서 사실은 그 2억 원이라는 돈이 기여금으로 가지 않고 그냥 보증금의 잔금으로 갔더랍니다. 이 사업은 어찌 보면은 선의의 피해자도 양산치 않고 잘 해결됐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옆에서 쭉 지켜본 결과 주변에 뭐 그 교육받는 외국 그 뭐 유학생들 그런 걸 모토로 해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니까는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관계자들 만나면서 뭐 어느 그 컨설팅 업체에서는 몇백 명을 뭐 유치하겠다 이런 제안도 계속 들어가는 거 저는 지켜봤거든요. 회의에도 참석도 해보고 저는 그 두 눈 부릅뜨고 저는 제 돈을 찾아야 했었기 때문에 저도 제 돈만이 전부가 아니면 전체가 거의가 뭐 제 누이 돈도 급하다 그래서 송금해서 온서 통장으로 바로 들어간 내역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2억 들어갈 때 그때는 김영명이나 고영도라는 사람이 저한테 돈을 단기간에 빌려서 며칠 만에 돌려주겠다 그래서 그 계약서는 저희가 변호사님한테 청구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빌려준 건데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이 돈이 어디 갔냐 해서 확인차에 들어와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운사를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 점차 그 내용의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 돈을 빌린 사람한테 지금 건물이 넘기가 일부 직전 가등기도 해준 상태고 하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넘겨간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제가 돈을 버는 대로 제가 돈을 빌려온 사람한테 일부씩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이야 여기 제가 돈이 3억 2,700 이거밖에 안 되지만 이자로 따지면은요 지금 따지면 5억 정도 이게 지출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결제가 돼야.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빠른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 내용에 밑에 이렇게 부연을 해드리자면은 그 밑에 탄준 스님이라는 분은 그 한결 스님의 하여튼 뭐 밑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참 좋은 스님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계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참 한탄스러웠습니다. 아, 이럴 수 있구나. 뭐, 왜냐면은 그 장흥기일 일주일 연장하는데 뒤로 와서 1,000만 원, 1,200만 원, 2,000만 원, 여기 3,000만 원 그 사채 빌려준 그 분식집 사장님, 그분도 다른 분의 사채를 빌렸어요. 급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밥 먹고 하니까 그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빌렸는데 그분도 아직도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만 원이 그 탄준 스님한테 3,000만 원 빌려서 1,000만 원은 변재중 씨가 설 전전날에 의해서 그 실장이 월급도 못 받고 있어서 일부 변제하고 뭐 이렇게 경비로 쓴 걸로 알고 있고 2,000만 원은 고스란히 그 탄준 스님한테 또 간 사실은 저는 돈 집어넣을 때 봤거든요. 우연찮게. 제가 보고자에서 지켜본 게 아니라 급한 사정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때 성가대 그 낮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돈 네가 3,000만 원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 거죠. 3,000만 원 지시하라 그랬는데 이제 변재중 씨가 어찌 보면은 우선 학교 직원들의 급한 것도 있으니까 2,000만 원만 우선 받으시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이게 뭐 말로 하자면 말을 못할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일을 해보고자 각종 뭐 여행사나 이런 데서 왔던 사람들이나 뭐 각종 그 각 과목마다 선생들도 미팅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시간적인 낭비를 따지면 엄청날 거예요 아마. 제대로 갔으면 아마 좋은 취지로 뭐 좋은 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인데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양산되고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발생한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저는 일을 하느라고 가보지 못하지만 우리 사장님이 가끔씩 이제
어떤 날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저한테 전화도 해주시고 제가 가끔 물으면은 오늘 가봤는데 뭐 변재중 씨는 출입 금지하라고 써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제는 변재중 씨 말만 기대해서는 되는 일이 안 되겠구나. 저도 마찬가지. 변재중 씨가 가끔 저는 전화를 자주 안 합니다. 그 채무자가 힘들어질까봐. 안 그래도 힘들 텐데 마음을 배려해서 저도 그런 어려운 상황을 살아보고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가다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잘 될 거예요. 한 교수님이 이렇게 되면은 잘 될 거예요.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전화했어요. 선거일 끝나면 한 교수님 뭐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래서 결국에는 뭐 그게 해결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자기는 우선 한 교수님이 뒤로 챙겨줘서 얼마 회복할지 몰라도 우리는 회복할 방법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그래 그냥 이번 계기로 우리가 변호사 비용이 서로가 돈은 없지만은 얼마라도 각출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좋은 변호사님을 한번 선임을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네, 없어요. 네, 다른 스님들은 거의 다 뭐 개입을 하시거나 그러한 사례들은 없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함결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중앙승가대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산학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명함을 파서 있는 척 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금을 직접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보시금 형태로 챙겨서 일종의 배임 횡령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좀 법적 해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2천만 원을 본인이 받았다면 뭐냐면 산학협력단은 독립된 법인입니다. 독립된 법인. 근데 그 중앙승가대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산학협력을 위해서 만든 별도의 법인이고 함결 스님은 단장이시고요. 그래서 결국 자기는 중앙승가대학을 위해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돈을 받고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한다면 그거는 이제 배임 수재죄가 되죠. 예, 이분은 참고로 가까운 곳에 한 6평 정도 되는 그 개원사 앞에 나오면 여기 좀 앉으십시오. 거기에서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시다가 저희가 이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채권자 쪽이죠. 이제 그 우리 변재중 씨 쪽에서 이제 식사를 좀 단체로 할 수 없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식사를 저희도 대여 먹게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효성 ENC로 있을 때는 이제 유성구 사장이 그 설전에 끝까지는 결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변재중 씨가 모든 책임과 모든 것을 자기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지금 음식값이나 그 다음에 3천만 원도 그 당일날 2월 16일 날 급박하다 그래서 우리 아시는 지인이 계셨답니다. 사채하시는 분이 좀 그쪽에서. 그래서 급하게 3천만 원을 구워서 저희한테 건네주신 분입니다. 저기 뭐야 산중에서 그거 돈 계약이 하고 이거 아니면 못 한다고 방방 뛰어서 그 뭐랄까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걸 빌려서 돌려서 드렸어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못 갖고 계시는 거죠? 한 20일 전에 만났을 때도 또 준다 소리 하면서 나도 변재중 씨가? 예. 딸 결혼 때도 이제 그 도움 주겠다 그러는데도 그때도 뭐 하나도 없어요. 계속 말만 하지 전혀. 저 주체 조계종 척배청산 시민연대 아니고요.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회견은 여기 자발적으로 피해자분들이 모여서 하는 부분인데 이제 플래카드를 마시는 분이 원래 포맷에 그냥 뭐 요새 많이 나가니까 하신 것 같은데 전혀 저거는 아니라는 부분 좀 정확하게 해서 혹시 피해자분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